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 바다에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물속에서 살고 수영이 특기인 이 동물, 과연 물고기일까요? 아닙니다. 고래는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고래는 분명히 물속에 살고 지느러미가 있고 생김새도 물고기와 비슷한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명쾌하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고래는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유선형 몸, 지느러미, 물속을 가르는 강력한 꼬리. 이게 전부 물고기 같아 보이죠? 하지만 생물학은 겉모습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수렴 진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전혀 다른 혈통을 가진 동물들이 같은 환경에서 살다 보면 비슷한 생김새로 진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박쥐는 날개가 있죠? 그렇다고 새인가요? 아니죠. 펭귄은 수영을 엄청나게 잘하죠? 그렇다고 물고기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고래는 물속에서 삽니다. 그렇다고 물고기인가요? 정확히 아닙니다. 고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겉모습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번식하고 어떻게 천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답이 고래를 포유류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증거입니다. 고래는 물로 숨을 쉬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아가미로 물속의 산소를 걸러냅니다. 하지만 고래는 폐로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이요. 저 머리 위에 보이는 구멍, 바로 분기공이에요. 이건 코가 진화 과정에서 머리 꼭대기로 이동한 거예요. 덕분에 고래는 수면에 살짝 올라와서 빠르게 숨을 교환할 수 있죠. 그리고 저 멋진 물보라, 사실은 물보라가 아닙니다. 따뜻한 폐 속의 공기가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 생기는 수증기예요. 마치 겨울에 우리가 하얀 입김을 내쉬는 것처럼요. 고래는 잠수해도 반드시 수면으로 올라와 숨을 쉬어야 합니다. 향유고래 같은 일부 종은 한 번 잠수해 1시간 이상 버티기도 하지만 결국 공기가 필요해요. 아가미가 없습니다. 폐만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고래가 물고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물고기 대부분은 알을 물속에 뿌려놓죠. 하지만 고래는 어미의 자궁 속에서 새끼를 키운 다음 살아있는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요. 예를 들어 대왕고래 새끼는 태어날 때 이미 몇 미터 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수면으로 올라가 첫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어미는 새끼가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새끼는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포유류라는 단어 자체가 젖을 먹이는 종류라는 뜻이거든요. 고래 젖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빠르게 체지방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새끼 고래는 이 진한 젖을 먹으면서 빠르게 성장합니다. 어미 고래는 새끼를 보호하고 함께 헤엄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요. 이 모습 우리 인간의 육아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고래는 0에 가까운 차가운 바다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래는 온혈동물, 즉 항온동물이에요. 물고기 대부분은 주변 수온에 따라 천이 변하는 변온동물입니다. 하지만 고래는 체내에서 스스로 열을 만들고 유지해요. 우리 인간처럼요. 그 비결은 바로 블러버, 즉 두꺼운 지방층입니다. 이 지방층은 겨울 패딩처럼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죠. 일부 종은 이 지방층의 두께가 수십 센티미터에 달하기도 해요. 또한 고래는 혈류 조절로도 천을 관리합니다. 지느러미나 꼬리처럼 얇고 열 손실이 많은 부위에는 혈관이 특별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따뜻한 피와 차가운 피가 서로 열을 교환하는 거죠. 이걸 역류 열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정교한 천 시스템은 물고기에게는 없는 거예요. 고래가 포유류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죠. 마지막 포인트이자 가장 흥미로운 증거입니다. 고래 지느러미 안을 X선으로 찍어보면
놀랍게도 손가락뼈가 보입니다. 위팔뼈, 아래팔뼈, 손목뼈, 손가락뼈까지요. 이건 물고기 지느러미와 전혀 달라요. 물고기 지느러미는 가는 뼈가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구조는 인간의 팔, 박쥐의 날개, 말의 앞다리와 같은 계열이에요. 바로 포유류의 앞다리 기본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고래의 꼬리는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물고기 꼬리는 좌우로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육지 포유류들은 달릴 때 척추를 위아래로 굽히며 뜁니다. 개나 말이 달리는 걸 떠올려 보세요. 고래는 그 같은 척추 운동이 바닷속에서 수직 꼬리 움직임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리고 화석 기록을 보면 약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육지에서 살았습니다. 네 다리로 걷는 포유류였어요. 그 후 점차 강과 해안으로 이동하면서 다리는 줄어들고 앞발은 지느러미가 되고 코는 머리 꼭대기로 올라가 분기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래의 몸속에는 뒷다리의 흔적인 흔적 골반뼈도 남아 있어요. 더 이상 걷는 데 쓰이지 않지만 과거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을 정리해 볼게요. 고래가 포유류인 이유 딱 5가지입니다. 첫째, 폐로 숨을 쉽니다. 분기공으로 공기를 마셔요. 둘째, 살아있는 새끼를 낳습니다. 알이 아닙니다. 셋째, 젖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젖먹이 동물의 정이 그 자체죠. 넷째, 천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차가운 바다에서도 따뜻해요. 다섯째, 뼈가 육지 포유류의 구조를 가집니다. 5천만 년 전의 흔적이에요. 고래는 바다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몸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포유류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겉모습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우리와 같은 포유류입니다. 어쩌면 고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바다를 선택했지만 포유류임을 잊은 적 없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몰랐던 과학 이야기